인천의 한 화력발전소. 직원들이 설비를 점검하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온에 배관이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놀라는 기색도 보이질 않습니다. 불씨가 그대로 남았는데도 산처럼 쌓인 석탄재 위에 올라가 쉼없이 삽질을 합니다.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바로 그 회사가 하청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발전소 현장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업무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항상 자주 주 2, 3회 정도 이렇게 이 일을 한다. 그때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준 거였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개선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남동이 국감 이후에. 부산의 한 발전소 하청업체에서는 한 직원이 위험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3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부산 복합화력발전소 배관 밸브를 수리하다가 염산가스에 노출된 이승주 씨. 이 씨가 작업하기 전 원청회사 직원들이 밸브 라인을 염산으로 세척해 놓고선 이 사실을 하청업체 직원 이승주 씨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흡입하고 혹시 라인에 무슨 작업하셨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염산 작업, 염산 플러싱을 했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밸브 작업은 안 하겠다고 하니 발전소 측은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위험한 현장,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길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투신 사고의 후유증으로 이 씨는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위험해서 못한다고 말을 해도 무조건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희 회사가 가불관계다 보니까 위에서도 그냥 한숨만 쉴 뿐,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저희도 제나 우리 동료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소 측은 처음엔 이 씨가 허가나 작업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국감 때 자신들이 밸브 점검을 지시했다는 게 들통나자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네.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8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어 보일까? 이른바 김용균법은 위험한 현장을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버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고 도급을 줘야 하는 일의 종류와 범위가 노동계 요구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중금속 관련 작업이나 황산, 불산 같은 화학물질 설비 작업으로만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 발전소 현장은 도급 금지 업종에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산업 안전이 후퇴한 거죠. 결국은 2년, 3년이 지나도 사실은 이 핵심적인 사업장이 빠져버리면 현재 다발 사업장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는, 우리가 이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국내 발전사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손에 쥐는 돈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 같은 사회 초년생인 초급 기술자 몫으로 남동발전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470만 원 선. 하지만 실제 하청업체 초급 기술자의 월급은 연장 근무에 야간 근무 수당까지 합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470만 원 중 200만 원 이상이 하청업체에게 가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월급 외에 복지비 명목으로 돈이 추가로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퇴직연금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있을 거고, 그리고 복지성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원청인 남동발전은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등 복지비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피복비 이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해요. 농후비는 급여 임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임금성에 한해서만 그 농후비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급이 된다고. 조차 제대로 집행 내역 확인도 안 하고 원청 관리도 안 해. 하청은 여기서 또 인건비를 빼먹어요. 농후비 빼먹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대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여론에 눌려 고개를 숙였던 원청 발전 회사들. 사고 닷새 만에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도 됐습니다. 사고 발생 2년 1개월 뒤인 올해 1월에야 시작된 공판.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기소된 이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거길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위험한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면서 완전히 뒤집었어요. 자기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 용균이 잘못이다. 현장은 안전했다. 그런데 용균이 죽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난 21일 검찰은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백남욱 당시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일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묻은 아들을 만나러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사고 당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이것이 저를 너무 마음을 눌러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자리 걸음을 한 것만 같은 3년. 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하기만 합니다. 용균이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이 부모의 죄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을 건데 없는 것도 죄인가요? 우리 사회에는 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있는지. 서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나라가 있을 이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건지,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용균 씨가 들고 있던 손팻말은 이제 어머니의 평생 숙제가 됐습니다. 1년에 900명,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개 발전소에서 숨진 33명 가운데 32명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현장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사람이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 또 많은 유족 되고 나면 이게 그냥 너무 큰일이잖아요. 자식이 죽는다는 거 진짜 끔찍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 경험하기 전에 다들 막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김용균 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죠. 네, 김용균법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제출되고 실제로 제정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죠. 네, 아무래도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 이름을 통해 뚜렷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앞다퉈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네, 실제 법제화로 수월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